여러분 안녕하세요. 2월 8일 여의도 펀드매니저TV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 시장이 강하게 끝나면서 그나마 우리 한국 시장에 좀 기쁨을 주는 그런 새벽 아침입니다. 어제 아침은 축구 때문에 울고 오늘은 이제 좀 마음이 편안해졌는데 미국 시장이 오늘 한국 시장도 좀 상승으로 이끌어가기를 원합니다. 어제 한국 시장은 아주 극심한 차별화 현상이 나타나죠. 네, 알다시피 바닥에 있던 2차전지 양극재 관련 종목들이 오르고 그 다음에 저 PBR주가 오르고 대신 반도체, AI 이런 종목은 또 박살이 나고 이러한 양분화, 이분화가 포모 현상으로 굉장히 심하게 불러들이는 그런 참기 힘든 그런 차별화 장세가 어제 시장의 특징이었다. 외국인 자금이 돌긴 도는데 기존에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던 반도체, AI 이런 쪽보다는 저 PBR주 그리고 새로운 바닥에 있는 종목들을 끌고 올라오면서 차별화가 심하게 되는데 오늘은 또 어떤 모습으로 미국과 한국이 차별화가 나타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미국은 팔란티어, 메타 플랫폼스 이런 것들이 시장에 굉장히 큰 것, 폭으로 오르면서 한국 시장에 기대감을 줬는데 한국은 이러한 것들이 전혀 반응치 않고 저 PBR주로 돈이 가버렸다는 거죠. 이러한 것들 때문에 이 차별화 그리고 분리현상, 미국과의 분리현상이 좀 심한 모습인데 오늘 정도는 한번 동조화가 좀 일어날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미국에서 이제 애플이 접는 크램쉘 스타일이더라고요. 이걸 이제 개발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내년 정도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면서 이 여기에 대한 관련주들이 또 오늘 상승에 큰 리더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은 저 PBR주로 돈이 많이 쏠려갔는데 윗꼬리를 달고 내려올 가능성도 있고 이러한 돈들이 다시 반도체, AI 이런 쪽으로 올라갈 가능성 이런 것들을 한번 지켜보는 재밌는 하루다. 그리고 한국 시장은 이제 설 연휴 자금은 이제 다 빠져나간 거죠. 오늘부터는 팔아봤자니까 다시 매수세가 들어올 그런 기회이지 않겠나. 그런 입장에서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제 눈을 확 띄는 숫자가 두 가지였네. 첫째는 S&P 500이 5,000포인트를 드디어 찍을 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4,999인가요? 5,000포인트. 엔비디아가 $700를 찍는 모습. 이 두 숫자가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미국은 이렇게 최첨단 빅테크 관련 종목들이 치고 달려가는데 우리는 삼성전자가 꺾인 이후부터 삼성전자 옆으로 기어버리죠. 하이닉스 옆으로 기어버리죠. AI 반도체 관련주들, HBM 관련주들 전부 옆으로 기거나 꼭대기에서 20% 조정을 받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정도는 반등을 해주기를 간절히 기대해 봅니다. 자,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좀 활발하게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올해 10,000명 만들어주기로 여러분들 약속해 주셔야 합니다. 네. 자, 미국 시장 추이를 한번 봅시다. 다우는 0.42, 나스닥은 0.98, S&P 500은 0.84. S&P 500 4.99, 4,995, 5,000을 찍을 것 같은 이 분위기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의 주요 포인트 한번 봅시다. 미국 1월 주택 구매 심리 70.7 기록했다. 2022년 3월 이후 최고다. 주택 구매 심리는 굉장히 중요하죠. 주택은 그 나라의 경제를 책임지는 그 심리를 잘 나타내는 지표 중에 하나는 주택인데 주택 심리가 꺾이지 않았다는 것은 미국 경제는 살아있다는 거죠. 네. 애틀란타 연은이 미국 4분기 GDP 전망치를 4.2에서 3.4로 내렸다. 미국 지난해 최대 수입국이 중국에서 멕시코로 변했다. 우리는 중국에서 미국으로 변했죠. 미중 무역 갈등 여파가 각국의 다양한 수출 파트너와의 거래를 변화시키는 그러한 근본적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독일 12월 산업생산 전월비 1.6% 하락 예상을 하했다.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것들에서 지금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국가가 두 개죠. 독일하고 한국인 것 같아요. 제조업을 잘하는 강국들이 지금 피해를 많이 보고 뭔가 주식시장도 그렇고 좀 활동력과 경제 성장력이 떨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독일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피해를 보고 우리는 뭔가 중국과 미국의 갈등 구조로 피해를 보고 있는 게 한국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쿠글러 연준 이사가 금리 인하까지 확신이 더 필요하다. 계속적으로 지금 어나운스멘트를 하면서 시장을 쿨링다운 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이제는
이들의 발언이 그렇게 신선하지도 않죠. 보스턴 연은 총재도 올해 후반 금리 인하가 적절하다. 뭐 올해 3에서 4번, 2에서 3번 이렇게 예상을 하는 것 같아요. 미국 10년 국채 입찰 응착률이 2.56배, 수요가 양호했다. 하지만 미국 금리는 살짝 1bp에서 2pp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애플이 폴더블 아이폰 프로토타입을 제작 중이다. 네, 애플이 드디어 접는 쪽으로 일단 나오는데 삼성도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지금 좀 삐그덕삐그덕거리는 모습이 있는데 애플이 폴더블 전쟁에 참여를 합니다. 과연 삼성에 유리할지 아니면 삼성이 가지고 있는 시장마저 뺏길지 아니면 새로운 시장이 펼쳐질지 한번 기대를 해봐야 되는데 오늘 애플 폴더블 관련주 폴더블 관련주 접는 것은 삼성 SDI밖에 없는데 LG 디스플레이 이 정도 그 다음에 LG 이노텍 이 정도인데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104까지 치열하게 올렸던 달러 지수가 103.912, 103자를 다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달러 강세가 살짝 수그러든 모습인데요. 우리나라 환율도 130원대에서 1300원대에서 1350원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데 달러가 좀 안정을 찾으며 약세로 돌아서는 모습이 지속적으로 아시아나 이머징 시장에 자금이 유입될 수 있는 그러한 밑바탕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달러 강세가 좀 진정되기를 간절히 기도 좀 해봅니다. 미국 금리 수준 한번 봅시다. 2년짜리 4.420, 네, 1.2bp 상승을 했습니다. 10년짜리 한번 봅시다. 4.104, 네, 1.2bp. 10년짜리가 이게 4% 이하로 좀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나야 시장이 저금리라는 것을 피부로 좀 느낄 것인데 아직도 4자를 달고 있는데 지난번처럼 3.8 이렇게 빠져 3.5까지 좀 빠져줘야 되는데 좀 시간이 걸려야 될 것 같습니다. S&P 500 4,996, 네, 5천을 찍을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반가운 소식을 이야기했죠. 또 한편 뒤집어 보면 이러다가는 또 조정이 나타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는 거죠. S&P 500 5,000포인트를 눈앞에 두고 있다. 어제 또 제가 오늘 새벽에 봤던 것 중에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SMCI죠. SMCI 이게 티커인데 이게 중국이 아니라 미국에 있는 상장되어 있는 기업인데 이 기업이 하는 게 우리 데이터 센터의 쿨링, 좀 열을 낮추는 그러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데이터 센터에서 제일 큰 문제가 전기료와 열이 많이 발생한다는 거 이 두 가지 문제죠. 그래서 향후에 데이터 센터가 더욱 진화될수록 이 쿨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고 아주 중요한 기술이다. 열을 줄이는 거, 불나거나 전기료를 많이 먹는 거 줄이는 건데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가 올해 6개월 동안의 지수가 이렇게 오른 거죠. 주가가 거의 250달러에서 686달러까지 올랐으니까 2배 반이 오른다.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며칠 전에 우리 카페 친구분이 이걸 못 사서 굉장히 아쉽다라는 것을 올린 적이 있었는데 다 살 수는 없죠. SMCI. 그렇지만 이걸 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데이터 센터 중에서 열 관리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구나. 이런 트렌드를 봐야죠. 그렇다면 여러분 중에서 ARM이라는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반도체 설계 자산을 가지고 있는 기업인데 이 ARM을 가지고 설계를 하는 게 가장 전력을 낮추고 저전력을 할 수 있고 열을 낮출 수 있는 설계는 보통 이 ARM으로 많이 구조를 짜는데 이제 미국의 빅테크들이 자체 이제 반도체를 가지고 설계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ARM을 가지고 많이 설계를 하더라. 오늘 장 끝나고 ARM 실적 발표가 있는데 주가가 한 4% 정도 올라간 것 같아요. 170달러, 114달러인데 이건 200달러짜리다. 그래서 뭔가를 미국에서 종목을 좀 새롭게 사고 싶으시면 저는 ARM 강력히 추천합니다. 72달러까지 안정을 찾았던 WTI가 다시 74달러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테슬라 1.97% 상승, AMD 1.93, 엔비디아 2.6 상승해서 700달러를 찍었습니다. 경이적인 이 엔비디아, 2월 20날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하는데 여기서 시장 심리를 좀 돌려줘야 된다. 메타 플랫폼스도 시장 심리를 못 돌렸고, 팔란티스도 못 돌렸고, 우리나라를 두고 기준을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엔비디아가 한국의 반도체, AI, 서버 관련 여러 가지 기술주들의 심리를 좀 돌려줘야 될 것 같아요. 애플은 189달러. 일라인일리 좋습니다. 3.42% 상승해서 729달러. 좋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0.21%, TSMC 4.45% 상승해서 124달러까지 올라오는
아주 강한 강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오픈엣지 테크놀로지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최초로 이제 영업이익이 플러스가 났는데 장외시장에서 올라가다가 윗꼬리 달고 내려와 버렸는데 오늘 한번 시장을 봐야 될 것 같아요. 또한 우리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제 삼성이 이름을 떼서 삼성 로보틱스로 바꾸겠다, 뭐 인수를 합병을 빨리 시작하겠다, 뭐 이러한 찌라시 같은 뭐 뉴스는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장외시장이 상한가로 갔는데 오늘 로봇 관련주들의 또 선전도 한번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비트코인은 44,000달러. 제가 이야기했죠. 4만 달러 근처면 사서 45,000달러에서 팔아라. 1년에 2번만 해도 굉장히 높은 박스권 트레이딩을 할 수 있다. 박스권 트레이딩 좋은 전략이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근데 오늘 아침에는 또 우리가 특별히 좀 집중적으로 JPX 프라임 150 지수를 만들었는데 일본이 저 PBR 볼륨업이 아니라 밸류업이죠. 자꾸 볼륨업은 밸류업 정책을 쓰면서 지수를 만들었죠. 여기 지수를 하면 ETF가 만들어진다는 이야기인데 JPX 프라임 150 지수를 한번 뽀사보기. 대체 이 속살은 어떻게 구성이 돼 있나. 곧 있으면 이제 JPX 프라임 150 우리나라도 이제 인덱스 개발을 하고 그 인덱스에 포함된 종목들을 중심으로 이제 ETF가 구성이 되죠. 그럼 거기에 관련된 종목들이 돈이 들어가면서 또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따라서 JPX 프라임 150이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으면 어떤 종목들이 주로 많이 들어가 있는가 이러한 것들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첫 번째 JPX 프라임 150 지수를 만들었는데 이들이 정말로 실적이 좋았는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가장 굵은 게 이게 이제 인덱스인데 이 인덱스가 타픽스 지수라든지 타픽스 밸류 지수보다는 낮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한 만큼 그렇게 훌륭한 그러한 지수는 아니더라. 종목들의 밸류업의 주가 상승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일본의 밸류업 투자 상품을 출시했다. ETF JPX 150 프라임 지수. 이 안을 속살을 봤더니 성장주에 더 우호적이었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저 PBR류 다음에 밸류 가치주에게 더 유리할 거라 봤는데 까 뒤집어 봤더니 성장주들이 훨씬 더 많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소식에 저 PBR주가 급등하고 있는데 밸류업 투자가 성장주일에 유리할 것이라는 논리가 등장을 했다. 이게 DB 투자증권의 콘테 애널이 쓴 건데 하지만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 상품 출시 이후 자금이 어디로 흘러갈 것인지를 고려하면 수긍이 갈 수 있다는 의미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가 한국형 밸류업 투자 상품에 사용할 수 있는 기초지수를 개발 중에 있으며 이것을 가지고 이제 ETF를 만드는 거죠. 그 과정에서 일본이 이미 발표한 JPX 프라임 150 인덱스를 참고할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다. 당연히 일본이 어떻게 지수를 구성했는지 참고를 해서 만들겠죠. 정확한 것은 거래소가 새롭게 발표될 한국형 밸류업 지수 방법론이 확인이 가능해야 알 수 있으나 일본이 이미 만든 JPX 프라임 150을 만든 방법론과 유사하다면 신상품의 작업은 성장주로 유립될 가능성이 오히려 크다. 이렇게 애널이 이제 주장을 한 거죠. 그래서 DB 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JPX 프라임 150 지수는 고수익성, 고밸류에 집중을 하고 있더라.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저 PBR 종목이 아니었던 거죠. 도쿄 거래소가 상장사 체질 개선을 위해 산출하기 시작한 JPX 프라임 150 인덱스는 수익성이 높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을 받는 기업이 주로 속해 있다. 이하나가 모리유키 도쿄증권 거래소 사장은 프라임 지수에 제외된 기업들은 주가를 더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을 하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언급을 했다. 그래서 여기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주가를 더 끌어올려야 된다. 새롭게 발표된 지수에 편입되어야만 이들을 추종하는 자금이 유입될 것이니 기업들은 노력을 해야 되겠죠. 신상품의 자금 유입으로 주가가 상승하여 PBR의 1배를 돌파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 PBR의 1배를 넘어서면 자금이 유입된다는 그러한 사실이다. JPX 프라임 150 지수 내 업종별 구성 비중을 살펴보면 탑픽스 가치주 대비 IT, 산업재, 헬스케어 섹터 등의 비중이 높게 나왔다. IT, 산업재, 헬스케어 이런 종목들은 전부 성장주 아닙니까, 여러분? 네, 그렇다는 거죠. 네, 오히려 금융, 지금 우리가 많이 투자하는 금융, 부동산은 뭐 지금 안 들어가고 있고 필수 소비재 이런 쪽으로 돈이 몰리고 있는데 이들의 비중은 전통 가치주 대비 축소되어 있다는 거죠. PBR 1배 이상인 기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래서 고평가되거나 성장주들이 주로 JPX 프라임 150 인덱스에 많이 들어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JPX 프라임 150 지수의 편입 비중 상위 업종은 자동차, 하드웨어, 반도체, 제약바이오 전부 다 성장주들이 전부 다 시장의 앞대가리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 굉장히 의외적인, 역설적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걸 한국 시장에 비슷하게 조정을 해서 맞춰본다면 한국은 건강관리, IT가전, 소프트웨어, 상사자본재, 증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앞에는 건강관리, IT가전 이러한 소프트웨어 이러한 성장주들이 시장의 비중을 앞부분을 차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보인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코리아더 150 인덱스를 뭘 만들 것 같은데 여기에 따라서 ETF가 생기고 그 안에 들어갈 편입 종목을 본다면 IT 이런 종목들, 건강관리, 소프트웨어 이런 종목들 솔직히 말해 시장을 리딩할 종목들이 앞부분에 더 설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자동차. 그래서 일본의 밸류업 전략을 코스피에 적용한다면 어떤 기술에 속한 기업들이 들어갈까 한번 이 애널리스트가 쭉 종목을 나열해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걸 좀 잘라서 붙여야 되죠. 네, 잘라서 붙여놓고 봐야 되는데 건강관리,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한미약품, 한미사이언스, 정군당, 대웅, 덴티움, 중해제약, 대운제약, 홀딩스, 제이터홀딩스, IT가전은 삼성 SDI, 에코프로, 머티, LNF, 삼화콘데서, 삼화전기, 소프트웨어는 삼성 SDS, 크래프톤, 포스코 DXO, 현대오토벤, 롯데정보통신 이런 쪽으로 들어가니까 한번 쭉 이걸 붙여놓고 이 중에서 종목을 선택하는 것도 좋은 종목이다, 전략이다. 그래서 예상되는 구성 종목 리스트를 뽑아본 거죠.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일본이 밸류어 프로그램을 가지고 JPX 150 프라임 인덱스를 만들었다. 여기에 관련된 종목들을 봤더니 저평가가 아니라 PBR 1배 이상인 고평가 종목, IT, 제약바이오, 가전, 소프트웨어, 자본재 이러한 종목들이 주로 많이 들어가더라. 한국도 이제 일본 걸 그대로 따오는 방식을 만든다면 이런 종목들이 많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러나 한국은 좀 다르게 할 생각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드는데 한번 일단은 일본 것을 추정하는 전략을 쓰고 있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가지고 봤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리스트가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결론 봅시다. 심각한 양극화와 쏠림으로 인해서 포모 현상이 아주 극에 달하는 하루였죠, 어제. 하지만 미국 시장은 저 PBR주보다는 여전히 반도체, AI, 빅테크 등 기존 기술주 상승이 이어지며 한국과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차별화가 진행 중이다. 그러나 이 차별화는 언젠가 또 좁혀질 확률이 높아 보이죠. 그러나 오늘 정도면 설 연휴 자금이 이미 인출이 끝난 상황이고 저 PBR주의 약발도 조정이 전망돼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특히 반도체, AI 반격이 어느 정도까지 나타날지가 중요한데 오늘은 반등을 기대해다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오늘은 설 연휴 이후 어떤 종목이 갈 것인지 사람들이 치열하게 고민하며 포커스가 맞춰질 건데 새로운 변화가 전망돼서 집중이 필요한 하루이다. 일단은 양념 반 후라이드 반 전략이 가장 안전한 투자 전략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여우 같은 시장은 후라이드에 치킨 양념을 살짝 묻힐 가능성도 존재해 양념 반 후라이드 반인데 양념 치킨이 겉은 후라이드인데 살짝 양념만 묻혀져 있는 거죠. 저 PBR에 살짝 발을 담갔다 뺄 확률도 높아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신규로 저 PBR 종목에 지속적으로 크게 투자하는 것은 좀 지양을 해야 되겠다. 지양이죠. 자, 제발 오늘 하루만은 우리가 많이 들고 있는 반도체, AI, 로봇 쪽으로 중심이 좀 옮겨갔으면 좋을 것 같다. 이걸 간절히 한번 새 소망으로 기도를 해 봅니다. 여러분, 명절입니다. 네, 이번 달 정말 머리 아프죠? 저 2, 3일간 주식을 좀 옆에서 일부러 멀리 떨어져서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카페에 글도 좀 많이 안 올리고 좀 생각을 지었는데 제가 좀 틀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죠. 저 PBR주를 양념반 후라이드 반 전략을 쓰라고 말은 했지만 실질적으로 강력하게 추천을 하지도 않았다는 거죠. 겨우 하나 맞춘 게 SK 스퀘어 이 정도 하나, 그건 제가 강력하게 추천을 했는데 이 부분에 좀 살짝 실패를 하면서 우리 친구들이 약간 포모 현상에 많이 시달렸는데 이제 연휴에 좀 쉬고 머리를 좀 다듬어서 새롭게 오는 2월 말부터의 시장은 제가 한번 잘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투자의 방향성을 잃어본 친구분들 제 카페로 좀 들어오십시오. 네.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신 분도 이 주소 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관심 종목을 보고 싶으신 분도 제 카페로 좀 들어오십시오. 뭐 리딩하고 이런 종류의 카페는 절대 아닙니다. 같이 공부하고 방향성을 좀 제시해주고 종목 분석해주고 이러한 좋은 카페이고, 다음에 오프라인 공부도 한 달에 한 번씩 좋은 애널리스트를 불러서, 우리나라 일타 강사들이죠. 네, 불러서 아주 그냥 퀄리티 있는 그러한 오프라인 공부를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네, 건강한 모습으로 마지막 날 월요일 저녁에나 다시 제가 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해 지켜주신 뭔가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힘냅시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